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료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주세입니다. 6월 2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장기 추세와 소득 대비 비율, PIR 등 주요 통계 지표를 통해 평가할 경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고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서울 지역 집값이 고평가됐다는 진단을 내놨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기대감에 달아오른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실무 중심의 주택시장에선 대출 부담보다 재건축 등 국내 호재를 중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부정적인 신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즉 유주택자는 무주택자에 비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 시점에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은 여당 중심으로 대출 완화, LTV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DSR 완화 없는 LTV 완화는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는 기이한 구조가 맞습니다.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지금까지는 LTV만 완화되면 대출 규제로부터 더욱 자유로울 것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지만 조만간 은행에 직접 가서 대출 신청해본 사람들은 대출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폭등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출 잘 나온다 해서 갔더니 고객님 소득이 낮아서 안 됩니다. 이 말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여당이 또다시 DTI나 DSR 완화로 규제를 손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지금부터라도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으니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하락한다면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니 혹시나 대출 규제 완화할 생각이면 일찌감치 접는 것이 좋을 거다 라고 한국은행이 현 여당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대출 규제 완화로 풀어줬다가 만약에 큰일이라도 나게 된다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에서 지금부터라도 면피성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올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집값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는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합을 예상했다는 건데요. 집값 상승을 전망한 이유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상반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 아파트 시장 열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다고 합니다.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 부족 심화,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선거 앞두고 정책 기대 강화 등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런데 왜 일반인들조차 집값 상승을 쉽게 예상하고 있는데 왜 폭락이들만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노원구도 망하고 세종도 망하고 평택도 망하고 다 망한다고요? 여러분, 설마 이런 폭락 주장 믿지도 않으시죠? 저는 왜 이 폭락이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건설사들이 하도급으로 후려치면서 이익 남겨먹는다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사가 영업이익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기업이기 때문에 영리 추구가 법인의 설립 목적인데 물론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착취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냐 상승하냐와는 전혀 관계없는 근본적으로 관계없는 그냥 불법인지 아닌지 그 여부란 거죠. 자꾸 분양가 상승 문제를 건설사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를 적게 공급해서인데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여론을 화나게 만들 목적으로 그런 소스나 던져주고 있으니 그걸 듣고 건설사의 불법 행위가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나는 평생 집을 사지도 않을 것이다 맹세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난다면 그 사람들은 누가 케어를 해줍니까? 폭락이들이 합니까? 이건 아니죠. 최근 어떤 폭락이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끌로 집 샀는데 완전 미치겠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풀로 끌어다 집을 사신 분들을 보고 금리 인상, 물가 인상, 세금 인상 등이 예정되어 있고 매년 7월마다 대출이 안 나온다면서 집을 팔아야만 한다는 저와는 전혀 딴판의 주장을 하고 계시기도 하죠. 물론 그분의 의견 존중합니다. 제가 이분의 논리를 그냥 묵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폭락이 분들의 의견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주택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포용하는
대인배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집을 갖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집을 갖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 영끌로 집 사는데 완전히 미치겠다고요? 제 생각으로는 집값이 올라서 좋아서 미치겠다고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헬조선과 하우스푸어는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현 정권 들어서 벼락거지와 이생망이란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만 갑자기 큰일 났다 라는 표현만 남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돼도 집 안 팝니다. 지금까지 오른 게 얼마인데 팔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비하하는 패닉바이 영끌족들요. 영끌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고정소득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폭락이 분들은 집 소유한 사람들이 소득이 현 상태로 유지하거나 소득이 매년 감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말을 하시는데, 직장을 다니면요 승진이라는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종사자라 할지라도 최저시급에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봉은 조금씩이나마 매년 상승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영끌에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은행이 미쳤다고 그렇게 대출을 해줍니까? 고정적인 월소득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할 때입니다. 영끌 매수, 패닉 바잉한 사람들은 고정적 소득이 있는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영끌 매수, 패닉 바잉한 사람들은 유주택자이자 이미 시세 차익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집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매수하셔야 할 때입니다. 제발이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